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법 공법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제 우리가 총칙 배웠고, 광역도시계획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도시군 계획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시군 계획이란 무엇이냐면요. 이 도시군 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제 총칭해서 도시군 계획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도시군 계획의 의의를 살펴보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칙 용어 정의편에서 한번 살펴본 적 있죠.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라는 이 의미를 설명드리면서 첫 페이지에 첫 시간에 설명드린 행정조직 체계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행정조직 체계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지문에 대해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문을 어떻게 읽었냐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진 것이 이게 이제 도시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군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라는 말이요. 이 군이지만 같은 군인데 이 광역시 산하에 있는 군이 있다라는 얘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런 성격의 군은 어떤 곳이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기를 인천에도요, 무슨 뭐 미추홀구, 연수구가 있는 반면에 이런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강화군, 옹진군 그런 군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울산에도요, 울주군이 있어서요. 울주군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 군이에요. 그런 군은 이 광역시 차원에서 이 도시군 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군은 이게 좀 작잖아요, 규모가. 그 도시군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군이라도 이렇게 차별이 있다라는 거죠. 이 도 밑에 있는 군과 그러니까 뭐 경기도 밑에 있는 가평군, 양평군과 이 광역시 밑에 있는 강화군, 옹진군은 좀 레벨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기초자치단체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광역시 자체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이 단일 계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장은 광화군, 옹진군을 포함해서 인천시 전체에 대한 도시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이 군수가 독자적으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 밑에 있는 이 군들은요, 각 시와 군이 각각 수립을 해요. 그래서 양평군수는 양평군만의, 가평군수는 가평군만의 도시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자, 그런 얘기고요. 이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 보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요, 국가계획에 당연히 부합해야 돼요. 국가계획이 가장 윗단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도시군 계획을 이해하시고요. 그 도시군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러니까 6곳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하단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도 그렇다고 그랬죠. 이 광역도시계획만큼은 아니지만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요. 이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한 이 생활권이라는 키워드 유의하시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생활권 계획 수립의 특례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서 살펴봤던 구조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관계 행정기관만, 그러니까 행정기관 내에서만 이 영향력이 있을 뿐, 구속할 뿐, 일반 국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에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작성했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 대내적 행정계획이에요. 행정 조직 내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행정계획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수립단위 규정이 없다라는 표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모두 수립단위 규정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20년간 유효하다. 뭐 광역도시계획은 30년간, 도시군 관리계획은 10년간, 그런 기간적인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20년의 수립단위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런 수립단위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획과의 관계도 보면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살펴본 비슷한 구조가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왜냐?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요, 당연히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위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당연히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고요. 기준 나왔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바로 연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니까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6곳 또는 광역시의 군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거 얼핏 읽으면 무난하고 맞는 지문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린 겁니다.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에 이런 식으로 광역시 군을 포함시켰죠. 인천광역시에 있는 옹진군은 여기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겁니다. 광역시의 군은 제외합니다. 이런 지문 잘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제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은 이게 좀 웃기는 문장이죠?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한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 맞죠? 예, 이게 상위 계획입니다. 기본이. 자, 이렇게 지문 확인했고요. 다음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어떻게 이제 수립을 하느냐 살펴보겠는데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원칙적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6인이라고 그랬죠. 이 6인이 관할 구역에 대해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요,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이 6인만 반드시 수립합니다. 6인만 수립하지 여기에 국장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수립권자 아닌 것. 요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런데 이 예외적인 재량적 수립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재량적 수립인 경우에는 시 또는 군에만 요게 이제 적용됩니다. 시 또는 군에만요. 자, 어떤 거냐? 시가 아주 작은 거예요. 말하자면 인구가 적고 외진 그런 시군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시군은 좀 이따 살펴보고요. 이런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즉 무엇이냐면은, 자, 이 시 또는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언급하지 않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광, 특시, 특도는요,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넘어가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이런 예외 조항이 없이 모든 곳에서 반드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때 가서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 위에 있고요. 자, 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구는 어떤 경우냐,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중요하죠.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해야 돼요. 이게 다 조건이 부합해야 됩니다. 이 시 또는 군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시 또는 군이 10만 명 이하여야 돼요. 요 네 가지가 부합할 때, 동시에 충족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문장을 이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하고 같이 하지 아니한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이다. 그래서 십시군 이렇게 요거를 정확하게 문장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수도권이라는 거는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말해요. 이걸 다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이미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별도로 이 시 또는 군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부와 모두가 같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것까지 정확하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외적인 상황에 이 연계 수립이라는 그러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인접지역을 포함해서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연계해서 수립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이 6위는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만약에 인정이 되면은 그 인접한 이 6인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또 전부 또는 일부죠. 그리고요, 이 6인은 인접한 이 6인의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도시군 계획을 위와 같이 이제 수립을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미리 그 해당 하려고 하는 그 6인과 협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겠구나 그런 식으로 문장을 읽어가면서 수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계 수립은요, 여기 이 계획의 유연성을 위해서 연계 수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역 특성 계획의 방향, 공간 구조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요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반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그것의 설치, 정비, 개량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한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구분해 주시고, 또 이제 이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여기 이제 시험에 한번 지문에 나왔는데요. 요런 것도 한번 봐두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우리가 이 생활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제 그래서 이 생활권 계획 수립의 특례다라고 해가지고 이 6위는요, 생활권역별 개발 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 이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이제 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지만, 그런데 이 생활권 계획 수립의 특례를 통해서 지역 맞춤형 세부 계획을 좀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이 생활권 계획이요,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또 이 생활권 계획이 승인된 때는요, 해당 계획이 수립된 그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생활권 계획 수립이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는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문제를 볼게요. 자, 좀 전에 살펴본 거 보세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틀린 것을 잡아내셔야 돼요. 아여야 되죠? 속하지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거, 이건 맞네요. 그리고 십시군이라고 그랬죠? 20만 명 아니고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이었으니까, 자, 요런 부분이 틀린 겁니다. 요 두 가지가 틀린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 그런 데서는 동시 성립이 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자, 인접한 시에도 이렇게 연계 수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연계 수립, 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계 수립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이 도시군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려면요, 당연히 미리 그 해당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해야 되죠. 미리 해당 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는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항. 자,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잘 보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문도 걱정하지 않을 게, 만약에 이런 지문들이, 보지 못한 지문들이 나왔다 할지라도요, 그 지문을 일단 물음표 해놓고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문을 통해서 답을 유추해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중 8구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왔다 할지라도 문제는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세부적인 아주 어려운 지문을 낼 때는요, 그걸 답으로 내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걸 알아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이건 그냥 양념으로 껴들어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로 기출지문을 대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주변부를 잘 살펴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똑같이 중요한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일부라고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출지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학습하시면은 적중도 높은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 본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승인 절차.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항상 똑같습니다.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기초조사를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역도시계획에서도 기초조사를 했듯이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기초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초조사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도 똑같이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다. 왜냐? 기초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암기코드를 정리해 놨는데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나오죠. 기는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바로 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 이런 게 이제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거고요. 관리계획은 요 토재 들어간 다음에 또 환경성 검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순차를 반복할 때는 요것도 기토제완 그런 식으로 입에 붙이시면은 완벽하게 시험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도 같이 해야 되는 건데요. 이 기초조사의 내용에 이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또 있어요. 항상 보면은, 자, 이렇게 뭔가 원칙이 있는데 약간의 어떤 예외적인 사항들 있죠?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시험에 이 5년이라는 숫자가 뭐 10년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3년 그런 거 아닙니다. 5년.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구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조사 봤죠? 기공지를 통해서 수립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초조사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가 나오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를 준용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거니까, 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죠?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도 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주민 의견 청취 방식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이 공청회가 아닌 주민 공람 방식으로 바뀐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비교해 놓은 것이요. 페이지 18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를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비교표가 있는데 그거 잠깐 보고 올게요. 굉장히 중요한 비교표입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내용인데요. 전체 이제 종합 비교 내용이고 여기서 이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나왔죠? 요거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주민 의견 청취 방식이요. 공청회가 있고 주민 공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광역 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자,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 방식이 공청회가 아니라 이 주민 공람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 공청회와 주민 공람 요거를 섞어서 지문을 만들면은 잘 구분해 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주민 의견 청취 방식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공청회라는 형식을 사용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 공람 방식을 사용하는가?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시면은 향후에 암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사족을 달겠습니다.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는요,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참여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사진에 보여드릴게요. 공청회 장면. 이런 식으로 앞쪽에 뭐 관계 전문가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방청석에는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그런 식으로 뭐 설명도 하고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공람은요, 이렇게 현장에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요. 그래서 공개 열람, 공고 열람에서 이제 주민 공람이라는 이 말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의견이 있으면은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요거는 간접적인 방식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우리가 배운 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요거는 구속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 모여가지고 주민들이 뭐 얘기하고 뭐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구속성이 없으니 이 관계 전문가들이 부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내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 모여가지고 이 관계 전문가와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얼굴을 맞대다 보면은 사실상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 형식을 취하지 않고요. 주민 공람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속사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공개적으로는 이래서 뭐 공청회를 안 하고 주민 공람을 한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상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사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뭐 주민들이 뭐 자료를 직접 열람하고 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뭐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이니까 그냥 자료 공개하고 의견서 제출 방식이 더 적절하다. 그런 식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속사정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조사는 다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생략에 대한 어떤 단서 조항이 없었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략 가능합니다.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죠. 그래서 생략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청회 내용 봤고요. 자,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는데요. 자, 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은 당연히 도시군 계획에 반영하여야겠죠. 이런 것도 지문 나오니까 이해하시면서 몇 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공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자, 6인은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6인에 해당하는 그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는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 방식을 공청회로 이렇게 했잖아요. 밑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이 의견을 들은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6인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렇게 수립을 했어요. 위에까지 이제 해서 수립을 했으면은 또 협심승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최종 이렇게 확정 승인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데요. 자, 이렇게 승인 절차를 보시면은 우리가 수립권자가 특광, 특시, 특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특광, 특시, 특도까지 4인하고 밑에 2인하고 이렇게 나뉩니다. 경우가. 그래서 요 4인은요, 이 광역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이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확정한다. 요거 이제 중요한 거죠. 위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올려갖고 승인받지 않습니다. 직접 확정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확정을 하더라도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이 4인은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승인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 승인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고 그냥 확정한다, 직접 확정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체크해 봐야 될 것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중에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게 아니라 혹은 또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단계에서 이 4인이 협의 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직접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부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시장 군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독특합니다. 이 부분 또 잘 보셔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 상위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도지사라는 표현 나오면 틀리죠. 이제 시도지사에는 도지사도 있지만 특광, 특시, 특도가 다 포함되는 거를 이제 시도지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지사의 하위 기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이 도지사에게 이제 승인을 받는 것이 시도지사라고 하면 표현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 도지사도요, 이제 승인을 할 때 자기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협심 승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위에서는 협심 승인이 아니라 그냥 직접 확정을 하는 거였지만요. 그래서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렇게 승인을 하려면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관계행정기관의 장, 여기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위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였고요. 밑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였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급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이렇게 짝이 맞춰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내용을 송부, 공고 및 열람한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면은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이렇게 송부해서 알려야 돼요. 자, 이렇게 승인했다. 그리고 이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를 하고요. 관계 서류의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열람 기간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이게 30일이라고 그랬어요. 보통은 다 14일인데 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관, 그래서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후에 살펴볼 바이고요. 광기로 정관을 30일 동안 아주 자세히 읽어보는 거죠. 30일. 그 내용 8페이지에 이 날개단에 있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수리권자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승인 절차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는요, 본인이 그냥 확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시장, 군수는 그 위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특광, 특시, 특도는 이 협심, 승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협의 심의도요 특광 특시 특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 군수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지사에게 올린다고 그랬죠. 도지사에게 승인을 올리면은 이 그 도지사가 이제 협의 심의를 도지사가 주체가 돼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체크하시고요. 자, 비교를 해야 될 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은 수리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라고 그랬죠. 그 표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네 가지 주체가 나왔었어요. 페이지 6페이지에 나왔었어요. 그때 이 승인권자는 두 사람이 등장했죠. 갓시 군도, 둘시 도국에서 이 두 가지 승인권자가 등장했던 거 상기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워진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 6위는요, 이것을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내용은 이 6위는요, 만약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그 상위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 도시군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만약에 국가계획이 있다. 이것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타당성 검토가 이렇게 6가지 경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이 그 위에 살펴본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있잖아요. 요거는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왜냐면은 아주 상단에 이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런데 다 5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타 기관이다. 어떤 기관이 있는데 오타를 많이 내요. 그래서 오타 기관이다. 그렇게 이니셜을 따서 암기를 하도록 하는데, 자, 주택법에 이제 이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는데요. 요 두 곳만 반기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요. 반기면은 5년에 비해서 굉장히 자주 하는 거잖아요. 5년 동안 10번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아주 빈번하게 이 과연 이렇게 우리가 투기 과열 지구든 조정 대상 지역이든 지역을 지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구. 후에 주택법 배울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타기관, 반투조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 코드를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편리하게, 그리고 시험 문제를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암기 코드를 제가 나름대로 개발한 것들 알려드릴 건데요. 이 암기 코드의 이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거 그 암기 코드만 맹신하다 보면은 정작 시험에 가서는요, 첫 번째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꽝인 거고, 아, 생각이 났는데 그 다음에 그 암기 코드만 생각이 났지 그 내용이 뭔지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낭패예요.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기 코드를 제가 말씀드리고 순환을 반복할 때 여러분이 또 계속 학습을 하실 때 소리내서 일단 읽으세요. 자, 첫 번째 암기 코드는요,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도서관에 공부하시더라도 작은 소리로 이렇게 내실 수 있죠. 자, 입을 벌려서 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세요. 써야 됩니다. 써야 이 머리와 손이 연동되어 가지고 임팩트가 더 배가가 됩니다. 쓰세요. 자, 쓸 때 이 암기 코드만 오타 기관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구나. 자, 이렇게 쓰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암기 코드는 생각이 났는데 내용이 생각나지 않은 그런 낭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투조. 그래서 반기마다 하는 게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매번 매번 소리 내시고 쓰면서 그렇게 중요 사항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자,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자, 누구에게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요. 승인 받으려 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본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이 기초조사는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외사항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외에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복해서 또 토지적성 평가를 할 필요가 없죠. 토지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5년 이내에 실시한 경우 토지적성 평가 그리고 또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44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요, 미리 시 또는 군의회, 이거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 거예요. 그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 내용 여기 지방의회 의견 청취 내용이 있습니다. 맞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런 4인이 나왔네요. 4인이 나왔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수립 및 변경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요 문장이었습니다. 맞죠? 자, 이 문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도 포함하고요. 협의 대상으로.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자, 그러니까 수립하면은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하는데 이 변경이라고 나오면은 완전히 다른 내용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시험 출제자들이 수립보다는 이 변경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겁니다. 속지 않으셔야 돼요. 자,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 교묘한 문장이죠. 시장 군수는요, 일단 승인하려면 도지사에게 여기 나와 있어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협의 심의를 하는 주체가 시장 군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요 도지사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도지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시장 군수가 미리 지방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 타 기관 기본계획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해법, 공법이라는 이 두 개의 세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 공법을 이제 정복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권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200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 두 권만 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두 권과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하시는 게 가장 적은 효율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 확신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재를 구입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나중에 강의를 한 두 번은 들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3번, 4번 반복하실 때는 이 교재를 가지고 계속 눈에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어느 페이지에, 페이지 수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페이지에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런 감까지 가지셔야 되고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마치 사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해독하듯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독까지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손에 쥐시고 그 책에 필기를 하시면서 단권화 작업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계속 하시는 방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포함해서 이게 이제 48,000원으로 책정이 됐죠. 세트로 구매하실 때. 자, 우리가 합격증을 손에 쥐는데 이 정도 투자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 정도 이상의 몇 배의 가치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